네, 안녕하세요. 네, 토픽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20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요. 네, 지난번에 첫 번째를 한번 했죠. 그래서요, 우선 자, 글쓰기 전에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는 요령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이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보면 기출문제가 그 왜 기출문제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현재 보면 여러분들이 그 35회부터 그 36회, 37회, 41회, 47회, 52회, 60회 그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험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현재는 그 1년에 한 해 그 한 번만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런지 자세히 알고 보면은요. 그 시험을 1년에 6번을 출제합니다. 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와 소재가 고갈되었다. 그 주제와 소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뭐 계속 뭐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6번 문제를 만들면은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나올 문제들은 그 지금 이미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거나 비슷한 문제이거나 아주 똑같은 문제가 그 문제 속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와 소재가 뭐 너무 무궁무진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뭐 쓰기의 제목이나 이런 거는 한 10년, 뭐 5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뭐 1년마다 새로운 그런 주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그런 게 등장할 수도 있지만 뭐 어휘, 문법 뭐 이런 거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계속 문제 속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섞여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거를 이제 알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이번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거 궁금하시죠? 네, 어떤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 그거를 알면 뭐 고생해서 힘들게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그 결과, 과거의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법을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에 6번을 출제하다 보니 주제와 소재가 고갈되었다. 또 앞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문제가 문제 속에 매년 반복적으로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네, 제 생각이고요. 특히 쓰기 주제는 시험에 1년 6회 출제할 가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론이 중요하죠. 54번 쓰기 주제 유형은 크게 사회 이슈, 또 그거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거 있죠.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이렇고 나쁜 점은 이렇고, 또 비슷한 말이 있는 거죠. 어떤 점은 긍정적이고 어떤 점은 부정적이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배워야 할 점, 교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요. 뭐 가끔 문화, 전통 뭐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제별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어휘, 문법 등을 익혀두도록 하면 쓰기 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동안 토픽 그 히스토리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된 거구나.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토픽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처음에 1회, 2회는 그 한국학술진흥회단, 그 재단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회부터 20회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시험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1회부터 지금까지 다 공개된 거는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1회부터 34회까지 그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35회부터는 문제 그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토픽 1, 토픽 2, 토픽 1, 토픽 2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때부터.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약간씩 달라져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35회 기출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옛날 문제라 그래서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시험 문제들이 뭐 아주 그 44번에 45번 그 쓰기 문제 54번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변형해서 조금씩 바꿔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 제가 이제 그 35회 이전에는 시험 한 달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추측을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은요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추측을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예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뭐 학생들은 제가 그 문제를 만드는 곳에 아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정보를 듣고 조금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은요, 지난 문제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먼저 다음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2019년 6번이죠. 62, 63, 64, 65, 66, 67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문제가 1년에 6번을 만드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를 뭐 무궁무진하게 뭐 맨날
사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나 비슷한 문제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6번, 1년에 6번을 주제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그 공개되어 있는 문제는 똑같은 게 안 나오겠지만 공개 안 된 거. 자, 공개 안 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은 쓰기 하니까 지금 막 바로 여기다가 쓰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어휘, 문법, 지금 그거를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이런 거를 먼저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만 제가 이제 지금 20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20번을 쓰기 20강의를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런 설명을 좀 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10번이 넘어가면 집중적으로 이미 설명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시험에 딱 연습할 때 쉽게 이런 물론 뭐 많이 외우고 뭐 계속 뭐 쓰고 좋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조금 하고 많이 배우면 더 좋죠. 물론 뭐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쓰기 20강의의 그런 중점적인 거는 요령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학문적인 거기에 의미 이거보다는 쓰기의 점수를 높이는 거 그리고 쉽게 좀 어렵지 않게 빨리 쓸 수 있게 부담 없이 저는 그런 위주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대학에서 또 학원에서 많이 이 쓰기 토픽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좋은. 그래서 제 강의만 들으시지 마시고 선생님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저한테도 장점이 있고 또 저한테 없는 장점이 다른 선생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법을 좀 강조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요, 채점. 점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거기에. 왜냐면 점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내용이고 정답 내용이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 풍부하고 다양한가. 점수가 제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조기 교육의 필요성 이런 걸 말하는데 다른 음식 이야기를 한다든가 무슨 다른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한다든가 영어 공부도 조기 교육에 들어가지만 주제와 관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풍부하고 다양한가 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조직적인가? 그 논리적이라는 거는 앞뒤 내용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죠. 처음에 하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서론, 본론, 결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딱 순서대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맞는지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한 수준에 따라서 목표 등급이 3급이 될 수도 있고요. 4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쓸 때 뭐 배운 지 얼마 안 된 학생분들은 뭐 어려운 문법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가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법의 또 그 난이도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뭐 1점, 2점의 차이가 뭐 더 크게도 날 수 있죠. 그런데 뭐 1점, 2점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등급이 뭐 5급이 될 텐데 그런 너무 낮은 수준의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해서 4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3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 뭐라 그럴까? 그 자주 사용된 그 문법이 그 딱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필요성을 뭐 설명할 땐 어야 된다. 또 뭐 결론에는 기 때문이다. 뭐 정의를 할 땐 뭐 무엇이란 이런 거 한 2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요. 이런 이제 문장을 이렇게 여기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때 연결 또 접속어 뭐 그러나 그런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아주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어휘와 문법적인 거는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면 뭐 찬반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질문에는 이런 문법, 또 뭐 왜 자신감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에는 또 어떤 문법, 어떤 어휘, 그거를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같이 600자, 700자를 이렇게 써서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 쓰기에서 사용되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어야. 왜냐면 어휘는 너무 다양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지만 문법은 딱 중요한 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외우지 않고 어휘만 알고 있으면 문장이 그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법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법이 딱 한 20개 정도 쓰기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일단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휘, 문장을 연결할 때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문장이 자연스러워지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어휘 습득 수준이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또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문법 습득 수준. 우리가 그 54번 이런 쓰기 문제 같은 경우요. 뭐 문법을 많이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자주 등장하는 문법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문법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법은 노력하면 돼요. 문법은 노력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어휘는 안 되죠. 어휘는 양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주제별로 그 뭐죠? 어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건강에 대한 뭐 비타민 뭐 음식 종류 뭐 과일 이런 게 나오고 또 무슨 교육하면 무슨 뭐 고등학교 무슨 언제 무슨 뭐 학습 방법 이런 주제가 완전히 어휘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은 어떤 유형일까? 어떤 종류가 나올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 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 5년 동안 5년간 54번 문제 8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이거 뭐 쓰는 문제 직접 이렇게 쓰는 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하지? 그런데요. 그냥 무조건 공부만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은 시간만 많이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이제 적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무 문제나 막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8문제들을 통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35회부터 제가 왜 35회 말씀드리는지 알죠? 물론 저는 35회 이전에 문제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100%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5회부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제목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생각이 노력이라기보다 이제 그런데요. 이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요. 31회 때 5급 6급의 행복한 삶의 조건 여기에 한번 나왔고요. 제목만 다를 뿐이죠. 거의 질문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글 쓰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또 3, 4급 16회 문제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 여기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이제 제목만 바꿔서 조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보세요. 세 가지 제시된 게 있죠. 보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인 건 뭐예요? 돈 문제. 그렇죠? 조건과 행복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렇죠? 또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서 노력의 필요성 그렇죠? 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문제들을 전부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아직 뭐 100% 찾지는 않았지만 지금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바로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 36회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시각을 서술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일에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동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동기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또 동기가 일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동기
그럼 사전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요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자, 동기, 예, 동기. 동기, 아이고, 여기 있네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어떤 분들은, 계기가 무슨 말이야. 계기가 더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게 하는가. 그런 거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범행의 동기. 그 나쁜 짓을 왜 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거죠. 탈출 동기. 탈출. 왜 도망갔나. 다른 데로 갔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36회, 이거는 제가 비슷한 걸 못 찾았고요. 37회는 찾았습니다. 37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이건 노력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이제 쓰라는 문제인데요. 21회 5급 6급에서 진정한 리더십. 이 문제가 21회에서 이미 나왔고요. 질문도 비슷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비슷하죠. 그 답안도 비슷하고요.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의 필요성을. 그래서요, 이런 이제 필요성이 아까 두 개가 나왔죠. 여기서 어떤 노력의 필요성 여기도 있었죠. 이런 거는요, 필요성은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 그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런 걸 쓰면서 시작하면 쉽게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 600자에서 700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은요, 예를 들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두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00자, 350자, 300자, 그 결론, 나머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세요. 300자. 자, 그리고 여기도 300자. 그렇죠? 300자. 그러면 부족한 거는 이제 결론. 그렇죠? 결론. 이제 결론을 나머지 이제 쓰면 돼요. 300자가 이렇게 원고지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고요. 41회 한번 볼게요. 제목 41회 제목,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교훈 관련된 것을 서술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24회에 나왔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배운 것.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글 쓰는 방법이 비슷해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시각을 서술하는 거, 노력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쓸 때 그 문법이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다음에 이거는 노력에 관한 거구나. 이런 거는 교훈이구나에 따라서 뭐랄까, 구성, 54번 쓰기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이런 거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지, 중간에 어떻게 연결해야지, 어떤 문법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해서 기 때문이다. 이게 반드시 나와요. 기 때문이다.
그런 거 나오니까요. 그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은 분석하는 거예요. 잠깐 일단 분석 먼저 해야 돼요. 뭐 우리 여기 보면 있죠.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하나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똑같아요. 여기서 뭐 고난과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거 바꾸면 똑같아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제목 종류가 그렇게 많지, 그런 이제 뭐 이 제목은 많겠지만은 그런 유형, 그런 형태, 그러면 글을 쓸 때도 문법이나 뭐 300자씩 나눌 때 그 접속할 때 그 뭐 그러므로 뭐 이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시대명사 뭐.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요, 문장을 구성할 때 시간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47회 제목,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장점과 단점 말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른 말로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같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은 말이에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칭찬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왜냐하면 하면서 뭐라고 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령을 알면 쓸 때 쉽게, 여러분들이 뭐 단어 어휘가 부족하더라도요,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 문법에다가 탁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본 문법을 모르면 엉뚱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요, 점수도 내려가요. 그래서 기본 문법은 꼭 아셔야 돼요. 쓸 때 쓰기에 나오는 기본 문법 많지 않아요. 20개 정도. 자, 그래서 효과적인 칭찬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52회 제목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이제 사회적인 나의 그런 시각을 서술하는 건데요. 이게 23회 5급 6급에 바람직한 인간관계, 이게 비슷한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왜 중요한가, 그 23회를 보니까 인간관계는 왜 중요한가, 네?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렇게 바꾸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성을 말하는 거는 그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하면서, 중요성이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이 기 때문이다. 또 뭐 아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의사소통. 그다음에 60회를 볼게요. 60회. 조기, 이거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그러면 뭐 단점과 뭐 장점, 뭐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거를 장점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점,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조기 교육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바꾸면은요, 조기 교육의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조기 교육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물론 3번
조기 개혁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5회 65회는 기출문제가 안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시험 본 학생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제목 자신감은 왜 필요한가요? 노력. 그렇죠? 이거는 그 가장 많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나오는 문법은요. 뭐 자신감이 부족하면 개된다 이런 게 나와요. 개되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뭐 의기소침하게 된다. 뭐 의기소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의기소침하게 된다. 개된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노력 관련의 문제는 요 개된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개된다. 기 때문이다. 아어야 한다. 자, 이것도요. 제가 비슷하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쓰기 문제에서 600자, 700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잘못 눌렀고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틀렸을 때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동안 제가 제가 이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예전에 그 대학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을 하다 목이 다쳤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기침을 해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네요. 보이죠? 보통 그 최근 사회 핫 이슈 정리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거에서 나오고요. 공개되지 않은 아마 그 기출문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미 아마 시험에 한 번쯤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최근 이게 뭐 한국의 핫 이슈지만 다른 나라에도 다 저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자, 노 키즈 존이라는 거는 식당이나 카페 등 공간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있잖아요. 노 키즈 존에 여기서 보면은요, 노 키즈 점을 허락하는 거 있죠. 어린이를 식당에 들어오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 키즈 존에 허락하는 거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노 키즈 존,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거를 찬성하는가? 아니면 안 돼. 아이들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바꾸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감정 노동자가 뭐냐면요. 최근 이 문제 많이 나와요. 감정 노동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판매, 유통, 음식, 관광, 간호 등 사람과 서비스하는 그 노동에서 주로 발생해요.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안녕하세요 막 웃어야 돼. 그러니까 또 너무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게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노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문제고요. 어린이
인터넷 중독. 이거 아시죠? 어린이들이 하면 눈도 나빠지고 또 뭐죠? 이거 못하게 하면 정말 뭐 다른 일도 못하고 이런 계속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이런 거. 또 미혼모의 증가 문제. 요즘에 그 대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해요. 노동 여성이 많아졌어요. 성개방 풍조 이런 걸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거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봤죠. 요즘에 평균 수명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전하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런 사고가 많아졌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 이건 이제 연합뉴스 TV에 나온 건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올라갔어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수명이 늘어나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 반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 또 학교 폭력 왕따 문제. 지금 오늘 다 말하면 나중에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학교 폭력 왕따 문제, 또 은둔형 외톨이 문제, 사회 활동을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고독한 생활을 한다는 뜻. 또 그 밖에 아동 학대, 교육 불평등, 교권 침해, 낙태죄 폐지, 노인 혐오 문제, 독거노인, 만혼과 비혼, 고독사 문제 해결점, 혐오 표현, 혐오 범죄, 출산율 하락.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사회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앞으로 20강 이걸 할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아요. 어떤 분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는데요.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밑에 좋아요 있죠? 좋아요가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아주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